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승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황반변성 바로 알기 50대 이후 시력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황반변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황반변성을 왜 알아야 할까요? 황반변성은 65세 이상 인구에서 실명의 원인 1위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70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2010년도에 그러니까 경과를 본 그 결과하고 2017년과 20년에 시행한 결과에서 보면 그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황반변성의 유병률이 증가하는데요. 특히 70세 이상 여자 환자에서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황반변성의 유병률은 18% 정도였는데 2017년부터 20년 조사에는 30% 정도로 매우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황반이란 무엇일까요? 이 황반은 우리 눈 안에 망막이라는 신경 조직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황반이라는 글씨를 보고 계신다면 이것을 읽고 있는 시력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력에 영향이 있는 모든 황반 질환을 우리 환자분들,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황반변성이다. 모두 다 황반변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황반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상 황반은 딱 보는 자리가 이렇게 신경 조직이 가운데가 온폭 들어가는 요 자리가 저희가 읽는 자리이고요. 거기에 부종이 오거나 혹은 구멍이 생겨서 신경이 끊어지거나 그 앞에 주름이 생기고 망막 앞에 막이 생기는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황반변성은 특히 고령층에서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황반변성은 말씀드린 황반, 망막의 중심에 이상한 혈관이 생기거나 반응이 생기거나 신경의 위축이 발생해서 시력이 감소하거나 속실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 원인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흔한 나이와 관련된 황반변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을 우리가 보통 황반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관련 황반변성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황반의 노화로 인한 만성 퇴행 변화가 생긴 것으로 노화보다 심한 병적 상태로 변화한 질병 상황입니다. 이름과 같이 나이와 관련이 크고요. 50세 이후에 유병률이 증가합니다.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는 2010년에서 12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최근에 발표된 2017년에서 2020년에 조사한 유병률 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인구 중에 3분 중에 1분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50세부터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망막의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하게 병적 상황으로 변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은 보통 건성과 습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좀 더 정확하게 분류하자면 초기 건성 누르젠에서 시작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후기 황반변성으로 변화합니다. 후기 진행형 황반변성은 삼출이나 위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후기 황반변성이 관리되지 않고 진행하면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황반변성의 환자는 초기 황반변성에 해당이 되고 황반변성은 모두 초기 황반변성은 두루젠이 굉장히 작은 두루젠부터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 두루젠이 번지는 굉장히 크고 광범위한 질환을 말하게 됩니다. 건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 초기 황반변성은 망막 아래에 드루젠이라는 그 젓갈색
황갈색의 노폐물이 망막 아래와 그다음에 맥락막이라고 하는 그 혈관 사이에 쌓이는, 그래서 축적되는 질환을 이야기하고요. 환자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90% 이상의 환자가 초기 황반변성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 단계에 꽤 많은 드루젠 노폐물이 침착해 있지만 이 보는 자리에 아직 신경에는 영향이 없어서요. 보통 환자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무증상으로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노폐물을, 드루젠을 없애는 치료법은 아직 없고요. 생활습관 개선으로 이 드루젠 자체가 더 나쁜 단계로 이상한 혈관이나 신경의 위축으로 진행되는 것을 늦추거나 막는 그런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후기 황반변성은, 보통 우리가 후기 황반변성은 모두 습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후기 진행형 황반변성도 습성과 건성이 있습니다. 보통 건성은 괜찮다 하는데 여기 후기 황반 진행형 황반변성에서 지도형 모양 위축은 시력 소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후기 황반 진행형 황반변성은 습성과 건성으로 나뉘고, 망막 아래에 이상한 혈관이 발생하는 신생혈관이 생기고 거기에서 물이 빠지고 피가 나는 삼출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습성 황반변성과, 그리고 시신경이 아예 위축돼서 말라 비틀어지는 쥐도 모양 위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보통 증상이 이 단계에서 구부러 보이거나 찌그러지거나 혹은 흐리게 보이거나 일부에 암점이 생기고, 이렇게 지도 모양 위축이 크게 황반부 전체에 걸쳐서 발생하게 되면 암점이 생기고 시력 소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후기 황반변성은 진행이 무척 빠릅니다. 그래서 빠르게 치료받고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의 증상은 어떨까요? 건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 초기 황반변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폐물이 넓게 쌓이더라도 시력 저하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다른 질환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글씨나 직선이 구부러져 보이고 찌그러져 보이고요. 흔들려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변형시라고 하고요. 건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더 진행해서 습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생기게 되면서 구부러짐은 더 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중심부에 출혈이 생기거나 부종이 생기게 되면 시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혹은 단어를 읽을 때 그 단어, 읽고자 하는 단어가 공백이 생기거나 더 찌그러져서 구별할 수 없게 보입니다. 그림의 어느 부분을 보고자 할 때 그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한눈은 정상이거나 황반변성 초기여서 증상이 없고 한눈에만 이렇게 진행된 황반변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정상적인 반대 눈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시력 변화가 있는 것을 인지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 환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듣고 저희가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초상화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기에는 환자분이 일부 내가 오른눈을 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좀 찌그러져 보인다가 초기 증상이고요. 양쪽 눈에 황반변성이 크게 진행해서 중심 황반부가 많이 상하게 되면, 소실되거나 거기에 출혈이 쌓이거나 이상이 생기게 되면 얼굴이 지워져 보이거나 내 얼굴인데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거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여기 몸통은 보이시죠? 몸통만 보이거나, 혹은 글씨를 읽으려고 하는데 글씨가 사라지거나, 그러니까 독서가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도 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사람 얼굴 사회생활 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버스 번호나 혹은 운전이 힘들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힘들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특이하게 저희는 이제 저희가 밥, 국, 그다음에 반찬을 여러 가지 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중심에 암점이 생기거나 중심 황반부에 크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보고자 하는 반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식사하시기가 어려우세요.
내가 보고자 하는 부위, 딱 지금 이 검은 암점을 보고 계시다면 검은 암점이 내가 딱 보고자 하는 부위가 가려 보이고, 여기 보면 내가 국이 있다는 건 아는데 실제로 이 국을 쳐다보지 않으면 이 국이 어떤 국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황반 변성이 생겨서 중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중심부가 가려 보여서 이쪽 옆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다는 건 보이는데 무엇인지 혹은 그 글씨가 어떤 글씨인지는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그 황반변성은 70세에 3분 중에 1분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유병률이 높은데요. 그럼 모두 진행해서 실명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성, 특히 두루젠, 초기 황반변성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하고 말기 위축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말기 위축에서는 물론 진행을 많이 하면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건성에서 진행하면 말기 위축이 되거나 혹은 습성으로 진행을 합니다. 습성은 특히 혈관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혈관이 새면서 출혈도 생기고 부종이 생기면서 빠르게 악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성 황반 변성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이게 2017년부터 2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황반변성을 갖고 계시는지 조사한 표입니다. 보시면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면서 그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70대, 80대가 되면 그 유병률, 황반변성의 전체 유병률은 한 30% 정도를 조금 넘고요. 그중에 많은 분들, 90% 이상이 초기 황반변성입니다. 그중에 한 2%, 70세 이상에서는 한 22% 정도, 그리고 80세 이상에서는 약 4% 정도의 환자분들이 후기 진행형 황반변성을 갖고 계시고요. 후기 진행형 황반변성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빠르게 악화되어서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황반변성이 언제 빠르게 진행할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통 황반변성이라고 하면 우리 눈의 신경과 혈관 사이에 맨 뒤에 망막과 맥락막이라는 혈관 사이에 두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1개, 2개 혹은 조금 있다가 전체 황반부에 퍼지고 양이 많아지고 1개의 크기가 커지고, 그러면서 조직이 망가지게 되면 이쪽에 산소 공급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혈관이 자라 들어갑니다. 그 혈관은 매우 약해서 잘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내뿜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종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는 습성 황반 변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습성 황반 변성이 생기게 되면 진행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수개월 이내에도 실명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습성 황반 변성은 빨리 병원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때는 우리가 보통 VEGF라는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그러니까 혈관을 빠르게 자라게 하는 인자를 눈에 주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이 이상한 혈관, 자라 들어온 혈관이 안정화되어서 물을 내뿜지도 않고 피를 쏟지도 않는 상태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주사는 혈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안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반복 주사가 필요하고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 주사 약제가 보통 이제 그 효과가 1달 내지 2달 갖게 됐는데요. 최근에는 좀 장기간으로 석 달, 넉 달까지 그 효과가 지속되는 좀 더 강력한 주사 약제가 나와서 저희가 주사 간격을 초반에는 1달 간격으로, 그리고 나서 2달, 3달 늘려나갔었는데 이제 초반에도 3달, 넉 달로 좀 더 지속적으로 길게 치료 간격을 늘려가는 치료법이 최근에는 도입되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의 치료 예를 보면은요. 환자분이 3개월 전부터 물체를 볼 때 잘 보이지 않고 휘청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황반 변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망막
맥막과 그다음에 맥락막이라는 혈관 사이에 신생혈관이 크게 자리하고 거기서 출혈도 있고 물도 빠져서 이 안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휘청거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주사를 1달 간격으로 3번 맞고 그리고 2달, 3달 간격으로 맞으셔서 5번 정도 맞으시고 6개월 후에는 이런 출혈이나 삼출물질, 부종은 없어졌는데요.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혈관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약제는 혈관이나 황반변생을 없애는 치료가 아니라 여기에서 발생되는 출혈이나 부종을 줄여주고 그리고 혈관을 안정화해서 이런 부종이나 출혈이 없어지면서 시력이나 구부러짐 같은 증상이 개선되는 치료입니다. 다음 환자분도 최근 이분은 본인이 황반변성이 있는 것을 잘 모르셨습니다. 최근 정기검진에서 우한의 시력 저하가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이분은 평상시에 얀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불편감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생혈관에다가 꽈리까지 있고 출혈도 있고 물도 차 있는 하지만 시력 저하는 크게 있지 않아서 본인은 불편감은 없었던 증례입니다. 환자분도 주사를 맞으시고 이런 부종과 출혈이 소실되면서 혈관 자체도 조금 줄어드는 형상을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황반변성, 신생혈관이 없어지지 않고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주사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습성 황반변성, 빠르게 진행하는 황반변성은 주사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황반변성은 오랜 세월에 저희가 세월의 흔적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가 생활하면서 황반변성이 후기 진행형 황반변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 인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면은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흡연이고요. 보통 하루 20개 이상 흡연을 하시면 후기 진행형 황반변성이 올 수 있는 위험도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혈관 질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그 위험도가 한 50% 정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황반변성은 우리가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자외선, 자극에 의해서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영양 섭취가 적절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더 많은 조직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화 성분 섭취가 이런 부족한 분들에게는 그 위험도가 2배 정도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황반변성은 어떤 유전성 소인이 있어서 가족력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반대편 눈에 황반변성이 있는 분은 그 반대편 눈이 그 반대편 눈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내가 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한눈에 발생한 환자의 45% 정도는 5년 이내에 반대편 눈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황반변성은 두 눈 모두에서 발생을 하고 특히 두루제는 두 눈 모두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아까 초기 황반변성은 생활습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디 선혜님께서도 황반변성 초기 건성을 진단받았는데 특별한 치료는 없고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강나영님께서는 건성 황반변성 환자의 생활습관 관리법도 알려주세요 하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초기 황반변성 환자에서 생활습관 개선 방법입니다. 일단 자외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를 끼시거나 챙이 넓은 모자를 끼셔서 자외선이 바로 저희 황반부에 닿아서 더 많은 자극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혹은 이제 우리 일반 분들이 선글라스를 굉장히 진하게 끼는 경우, 진한 선글라스를 사용하세요. 보통 색이 강한 선글라스는 오히려 동공을 크게 해서 저희 눈에 들어오는 그 빛의 양을 더 많게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지 않은, 너무 색이 진하지 않은 나에게 적절한 선글라스 색깔의 그 색의 어떤 그 강도를 정해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 조절할 수 있는 거는 금연입니다. 금연은 저희가 흡연을 하게 되면 황반변성의 발생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혈관 질환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치료해야 하고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하셔야 하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예 그 건강한 식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아까도 영양제 물어봐 주셨는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제를 드십니다. 항산화 비타민, 루테인 그리고 오메가3 굉장히 많은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영양제를 드시는 것은 드시지 않는 것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로 인해서 후기 황반 변성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초기 황반 변성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드루젠이라는 것의 크기가 커진 분들,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게 드루젠이 황반부에 걸쳐서 많이 축적이 되신 분들은 에이레즈 포뮬라라고 해서요. 미국에서 이런 초기 황반 변성 중에 조금 진행된 분들과 그러니까 초기 황반 변성과 그리고 후기 황반 변성 이 환자분들한테 이런 적절하게 굉장히 고용량의 비타민, 루테인,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5년 동안 섭취하게 하시고 후기 황반 변성, 진행형 황반 변성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조사하였는데요. 요 포뮬라 이외에는 그 차이가 저희가 수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둔 영양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영양제를 드신다 하시면 비타민이나 혹은 루테인 혹은 오메가3 혹은 내가 조금은 큰 드루젠을 갖고 있다 하시면 이런 황반 변성이 조금 많은 드루젠에 특별히 맞추어진 그런 항산화제 혹은 영양제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루테인이나 제아잔틴을 과용하시거나 지나치게 믿음으로써 이것이 후기 황반 변성 진행으로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테인이나 제아잔틴은 보통 우리 눈에 있는 황반부에 색소를 늘려서 황반을 조금 보호하는 작용을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먹는 선글라스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드신다고 해서 황반 변성의 진행이 억제되거나 그다음에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루테인, 제아잔틴이 황반 색소를 늘려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동양인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녹황색 채소에 그런 루테인, 제아잔틴 성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드시는 영양제에 비해서 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녹황색 채소 건강 식사하시고 특히 생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드신다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반 변성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정기적으로 5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조금 더 진행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황반 변성은 드루젠이 눈 안에 한두 개 있는 분부터 아주 광범위하게 황반부 전체에 드루젠이 완전히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후기 황반 변성, 시력을 소실할 수 있는 황반 변성으로 진행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저희가 댁에서는 예전 이제 이렇게 암슬러 격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자의 가운데를 보시면서 혹시 이렇게 구부러져 보이는 부분은 없는지, 흐려 보이는 부분은 없는지, 혹은 아예 이렇게 안 보이는 격자가 없는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슬러 격자는 컴퓨터나 혹은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격자가 판매되는 것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암슬러 격자가 없다면 저는 그냥 환자분들한테 한눈씩 가리고 꼭 한눈씩 가리고 뭐 달력을 보신다거나 평소에 보던 TV 글씨가 안 보이거나 혹은 우리가 문이나 창문을 볼 때 구부러져 보이는 경우는 없는지 집안의 타일이 구부러져 보이는 자리는 없는지 확인하시도록 합니다. 또 하나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런 암슬러 자가 진단법이나 한눈씩 가리고 보더라도 초기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과를 정기 검진하도록 해야 하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진단되지 않는 황반변성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2017년에서 2020년 조사에서 보면 95% 환자 황반변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95%의 환자에서는 안과적으로 진단받지 않았고, 그런데 그런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통해서 내가 황반변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진단되지 않은 황반변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셔서 황반변성 드루젠 초기에 진단받으시고 건강한 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나 우리가 보통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성은 모두 초기 황반변성이고 건성은 좋은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 말씀드리면 습성 황반변성은 맥락막과 그다음에 망막, 황반 사이에 이상한 혈관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피도 나고 부종이 생겨서 시력이 저하됩니다. 습성 황반변성은 빠르게 진행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성 중에는 두루젠이 있고요. 진행된 후기 황반변성에서는 그 두루젠이 좀 더 심해지면서 위에 있는 신경이 아예 위축이 되고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지도형 위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건성은 모두 초기이고 괜찮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건성 중에도 진행형 후기 황반변성이 있고 그중에는 신경이 말라 비틀어져서 오히려 시력이 전혀 나오지 않는 완전한 암점이 그다음에 시력 소실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 건성 황반변성에서 특히 건성 황반변성 환자이고요. 거기에서 지도형 위축이 한 1년 뒤에 발생이 되었고 그 지도형 위축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조금 더 이 까만 점들이 신경이 말라 비틀어진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주변 황반의 센터 말고 그 중심부 말고 그 주변에 조금 이런 신경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면 아직은 센터는 보입니다. 주변은 조금 흐려지고요. 그것이 더 많이 진행하게 되면 중심부까지 모든 신경이 마르게 돼서요. 이분은 황반변성 초기 거기에서 조금 더 진행돼서 그 두루젠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황반부에 퍼져 있는 중기 황반변성을 진단받고 7년이 지난 이후에 완전히 그 중심부의 모든 황반에 있는 신경들이 위축이 된 진행형의 지도형 위축이 발생되었고 7년 만에 실명된 환자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건성 황반변성, 그다음에 지도형 위축은 우리나라나 아시아 환자에서는 진행하지 않는다. 빠르게 실명이 오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지도형 위축은 황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부위에서 이렇게 신경이 다 마르게 되고요. 그 마른 신경들이 조금 더 옆으로 번지고 센터는 잘 유지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심부에 조금 남아있는 황반부의 시력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보통 지도형 위축이 이렇게 주변에 생기게 되고 중심, 시력까지 완전히 소실되는 데는 보통 평균 2.5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보고인데요. 우리나라 지도형 위축은 유병률이 미주나 유럽의 30% 정도 높지는 않고 한 3분의 1 정도 좀 적게 나타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도형 위축에서도 주변에 나타난 위축이 빠르게 진행해서 중심까지 침범하는 데는 보통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여서 서구와 매우 유사한 진행을 보이고요. 그 진행이 빠르게 되어서 수년 내 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도형 위축은 아직 치료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한 몇 년 전에는 미국에 이 지도형 위축을 없애거나 혹은 이 신경을 다시 살리는 치료는 아니고요. 이런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런 위축이 조금 천천히 진행되도록 이 크기가 커지는 것이 조금 천천히 진행되도록 하는 주사 치료가 개발이 되어서 지금은 미국에서는 시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와서 환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황반변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게 되면 시력, 실명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대부분의 황반변성은 초기나 중기 단계이고 건강한 생활로 그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후기 황반변성으로의 진행은 보통 한 10%, 5% 환자의 정도에서 나타나고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로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은 조기 진단해야 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위축형, 지도형 위축이 초반되는 황반변성은 이에 대한 치료도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황반변성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서 시력을 지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좀 볼까요? 보통 초기 황반변성, 아까 드루젠이 있는 황반변성은 얼마나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 얼마나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하나 하는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보통 초기 황반변성에서 드루젠이 한두 개 정도 보이는 경우다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병원에 방문해서 정기 검진을 받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크게 황반변성이 그 드루젠이 전체적인 황반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면 넉 달 혹은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도록 추천드리고요. 특히 환자분들께는 한눈씩 가리고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시계를 보시거나 달력을 보시거나 혹은 타일, 문, 창문을 봐서 조기에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황반변성 영양제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요. 눈 영양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황반변성, 중기 황반변성에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개발된 그 포뮬라에 의한 영양제는요, 오히려 병이 없는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합니다. 오히려 그런 그 비타민제, 항산화제들이 용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고용량을 드셨을 때는 뭐 다른 암이 생긴다던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눈 영양제는 어느 정도 뭐 영양제, 루테인이나 뭐 제아잔틴, 뭐 일부 항비타민제 같은 항산화가 성분이 있는 비타민제는 뭐 조기에 드셔도 좋겠지만 그런 그 굉장히 고용량의 포뮬라는 어느 정도 황반변성에서 드루젠이 진행된 상황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환자분들이 하나의 문제점, 영양제를 드실 때 문제점은요, 여쭤보면 너무 많은 영양제를 드세요. 비타민도 드시고 루테인도 드시고 오메가도 드시고 칼슘도 드시고 뭐 정말 많은 영양제를 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영양제가 많아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고용량의 미국에서 개발된 포뮬라를 저희가 드루젠 환자분들한테 처방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기는 굉장히 고용량의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드시고 계신 본인이 구입하셔서 드시고 계시는 비타민이나 오메가3나 무슨 어떤 관절약이나 그런 영양제들은 모두 끊고 그 포뮬라 하나만 드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계속 이거저거 많이 드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용량, 지나친 비타민은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하얀바다님께서는 술은 안 하시고 담배는 완전히 끊으셨다 하시는데요. 혈압과 당뇨도 없으시고 고지혈증도 없으십니다. 네, 황반변성이 있으셔서 눈의 주사 치료를 받고 계시고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황반변성은 습성 황반변성을 갖고 계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성 황반변성이 진단이 되면 초기에
3번 정도 한 달 간격으로 주사를 맞으시고 그 이후에는 주사 간격을 늘려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사 치료 간격은 뭐 보통 3개월, 4개월 정도 늘렸다가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 안정이 되게 되면 일단 주사 치료를 중단하고 경과를 보다가 재발하게 되면 다시 주사 치료를 시작하는데요. 보통 그런 황반변성이 재발은 보통 한 3년 정도 뒤에 오는 경우가 한 3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요. 한 3개월 정도는 한번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것은 좋은 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나영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70대 초반이신 어머니가 4년 전쯤에 건성 황반변성을 진단받으셨습니다.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계시는데요. 지도형 위축이 있는지 어떤 검사로 알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보통 지도형 위축은요, 보여드린 대로 저희가 안저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한 제가 보여드린 단면 OCT라는 눈에도 CT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자가 진단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형 위축은 보통 중심부보다는 주변에 한두 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합쳐지고 중심부로 가까이 왔을 때 환자분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요. 정기검진을 통해서 안저검사, OCT 검사 혹은 저희가 자가형광 안저검사라는 특수 검사가 있는데요.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어느 점들이 얼만큼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카트만두님께서는 양쪽 눈의 글씨가 차이가 다르게 보입니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황반변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또 하나는요. 저희가 노안도 황반변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양안의 글씨 차이는 보통은 저희가 굴절력이나 혹은 조절력의 차이에 의해서 글씨의 크기가 차이가 보이거나 혹은 글씨의 또렷함이 차이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은 황반변성과 다르고요. 또 환자분들이 굉장히 오해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치료를 어느 정도 받고 나서 안경을 쓰면 내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피가 나고 혹은 신경이 말라서 손상된 시신경 세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신경 세포가 망가졌기 때문에 앞에다 안경으로 굴절이나 조절력을 좋게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의 시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혹은 이 황반변성에 좋지 않은 약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황반변성에서는 저희가 일부 황반변성은 저희가 중심성 맥락망막염이라는 병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황반변성은 두루젠에서 진행된 경우만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중심성 맥락망막염이라는 질환은 스테로이드나 혹은 몇몇 인삼 성분에서 그 진행이 조금 더 될 수 있어서요.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언니가 그러니까 오영도님께서요. 언니가 재작년에 건강검진에서 황반변성을 진단받고 치료 중입니다. 가족 중에 진단받은 경우에는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족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는지요? 네. 조금 요거는 저희가 범위까지는 저희가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저희가 이렇게 가족력이라고 할 때에는 보통은 부모님, 형제, 자매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예전에는 저희가 황반변성을 많이 잘 진단하거나 치료하지 못했거든요. 이 눈에 항체 주사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20년도 초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어르신들이 시력이 많이 안 좋으셨거나 연세가 드셨을 때 시력이 많이 떨어지셨다면 그것은 황반변성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언니는 가까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부모님 까지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 환자분들이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요. 그 초기 황반변성에서 후기로 진행하는 변들이나 혹은 내가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가 잠시 주사가 이제 혈관이 안정돼서 어느 정도 쉬고 있었는데 다시 재발해서 그 혈관들이 활성이 와서 주사 치료를 받게 되는데 내가 뭔가 생활을 잘못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것들이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굉장히 자책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 생활을 하신다면 황반변성이 후기로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고 그다음에 재발도 좀 늦출 수 있지만요. 내가 건강 생활을 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시면 가족분들이 막 뭐라 하세요. 컴퓨터 많이 봤다. 하루 종일 유튜브 봤다. TV 많이 봤다 하시는데요. 뭐를 많이 보거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를 많이 보았다.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것들이 황반변성이 진행되거나 황반변성이 악화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외선은 황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저희가 디지털 매체에서 오는 그런 것들의 전자파 등이 아직은 황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예,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안과 황반변성을 굉장히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노안은 저희가 가까운 것을 볼 때 한참 동안 집중해서 보게 되면 눈에 근육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피곤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희가 너무나 많은 근거리 작업을 합니다. 컴퓨터도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눈이 많이 피로할 수밖에 없거든요. 눈에 힘을 주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근육이 굉장히 늘 긴장한 상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눈 표면에 눈물층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보시거나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된다면 가끔 정도 근육을 풀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창문 열고 건너편 건물 정도를 한 2~3분 정도 쳐다보시게 되면 그 근육이 조금 안정을 하게 되고요. 또한 눈을 좀 살짝 감고 계시거나 인공 눈물을 사용하셔서 눈물을 초점을 맞춰주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황반변성 한 달 전에 자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까만 물체가 보이고 보통 때는 눈을 움직일 때마다 물체가 따라다닙니다. 안과에 가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황반변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눈에 증상이 있었고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기검진을 하셨고 내가 모르던 황반변성을 발견하셨거든요. 일단은 까만 물체가 보이고 뭔가 떠다니는 것은요. 우리 유리체 내에 유리체의 일부는 물로 변하고 일부는 뭉치면서 그 뭉친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의 일종이고요. 그 까만 물체가 떠다녀 보이는 것이 보는 자리 가까이에 있다면 더 많이 보이고 주변으로 간다면 덜 보이게 됩니다. 다만 이런 유리체가 망막에 강하게 붙어 있는 자리가 이렇게 유리체가 흔들리면서 당겨지게 되면 망막에 구멍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처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떠다닌다면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하고요. 안과 검진에서 황반변성이 생겼다고 진단 받으셨으니까요. 일단은 아직은 초기 황반변성이시고 초기 황반변성 아까 30% 우리나라 인구 중에 30%가 초기 황반변성이 70세 이상에서 있으시지만 말씀드린 대로 2% 그다음에 4% 정도만 후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을 통해서 후기 황반변성이 생기는지 정기적으로 관찰하시면 되고요. 후기 황반변성이 생겨도 이제는 습성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로 시력을 좀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도 조정하시고요. 아스타잔틴을 복용하면 습성 황반변성에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이런 루테인 이런 계열들은 우리 황반에 있는 색소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일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에서는 이미
신생혈관이 생기고 거기에서 물이 빠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서 피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을 없애는 데에는 효과는 없겠지만 이미 있는 그 세포들에 있어서 항산화 효과나 혹은 황반 세포가 조금 더 증가되면서 보호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조금 도움을 받는 정도이지 치료가 된다거나 아예 이 혈관이 활성화되는데 그 활성화를 안 시키는 데는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황반 변성이 있다고 하면 외래에서 굉장히 실망하세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 정도만 후기 황반 변성으로 진행을 합니다. 3개월마다 혹은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습성으로 변화한다면 빠르게 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도형 위축에 대해서는 치료는 없습니다. 보는 자리 중심에서 굉장히 가깝다면 정기 검진을 통해서 그다음에 생활 습관 개선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개발된 에이레즈 포뮬라가 이 커지는 것, 그 위축이 커지는 것을 조금은 늦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진행을 늦추는 치료제가 도입이 돼서 지도형 위축이 있은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초기 건성 황반 변성의 경우 습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CT 촬영으로 황반 변성을 진단받았을 경우 산동 안저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네, 일단 아주 초기 황반 변성이 후기 황반 변성으로 5년 이내에 진행하는 율은 한 3~4%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두루젠이 굉장히 큰 두루젠이 있고 그거에서 조금 더 진행해서 색소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상한 노폐물들이 좀 많이 작은 노폐물들이 많은 특별한 황반 변성이 조금 진행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후기 황반 변성, 진행된 황반 변성으로 진행할 확률이 25%에서 50%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OCT로 황반 변성을 진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저희가 OCT 촬영이나 안저 촬영은요. 물론 무산동 카메라, 산동을 하지 않고도 촬영할 수 있는데요. 황반 변성이 있는 경우 그 이미지가 조금 더 확실하고 환하게 보여야 하고 좀 더 넓은 지역까지 보여야 하기 때문에 산동을 해서 안저를 정확하게 보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황반 변성은 보통 저희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직접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요. 진단이 잘못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두루젠이 있는 경우에 안저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OCT 검사를 통해서 두루젠을 보통 발견하게 되고요. 그런 안과 검사에서 두루젠이 쬐끔한 두루젠은 저희가 발견을 하더라도 굳이 환자분께 황반 변성이 있습니다 말씀 안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0% 이상의 환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보통 이 두루젠이 크기가 커지고 그다음에 황반부 중에 넓은 지역을 차지하거나 중심부에 가깝게 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이런 저희가 CT 검사나 안저 검사에서 이렇게 중심부에 발생된 유의미한 두루젠이나 혹은 후기 황반 변성은 저희가 진단해서 치료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이 지금 현재의 진단법들이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황반 변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고 말씀 주셨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눈에 합병증이 잘 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저희가 소동맥, 소정맥이 막히면서 혈관이 막히면서 조직에 어떤 산소 공급이나 혹은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게 되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반 변성에서는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처럼 혈관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더 빠르게 진행하고 생길 수 있다고, 더 유병률도 높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소동맥, 소정맥의 이상으로 조직의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망막의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황반변성이 생길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황반변성이 생기게 돼서 진행이 조금 더 빠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엔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받겠습니다. 예, 건성에서 습성으로 진행되면서 습성 초기에 환자가 느끼는 어떤 시력 변화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눈을 가리고 달력을 보시면 글씨가 좀 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큰 문이나 창문을 보시면 그 틀이 조금 휘어져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리고 보실 때 타일 같은 게 보시면 중간에 우글우글 거리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환자분이 잘 느끼실 수 있으세요. 나 이거 황반변성 아닐까? 그러면 보통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력 변화가 있어야만 항체 주사를 맞습니까? 환자분들이 시력 변화가 아주 적어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정기 검진에서 황반변성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은 신생혈관이 있어야지 습성이 되고 그 신생혈관이 활성이 있는 경우에만 주사를 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 중에 습성 황반변성은 신생혈관이 생기는 거고 그 신생혈관이 활성이 있는 경우에 항체 주사를 맞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지만 오해가 많은 황반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황반변성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그 기간이 아주 길고 광범위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을 잘 관리한다면 후기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거나 줄일 수 있고요. 그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히 건강한 생활을 하시도록 조언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후기 황반변성, 특히 습성 황반변성이나 지도 모양 위축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꾸준하게 관리한다면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